정책이랑 사회 정책이랑 개혁 입법 네네, 경제 입법, 사회 입법, 개혁 입법.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세요. 예, 근대 경제 입법에서는 이거는 좀만 크게 해주세요. 잘 안 들리니? 네. 경제 입법에서는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신산업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 입법에서는 고용보험 확대를 비롯해서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여러 입법이 필요합니다. 개혁 입법에서는 검찰 개혁의 제도화와 일하는 국회의 입법 같은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생통화 연석회의 제안을 드렸는데요. 야당하고 한 테이블에 앉아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야당을 좀 어떻게 설득하실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거든요. 예, 제가 기회를 갖게 된다면 맨 먼저 김종인 위원장님을 찾아뵙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과는 이래저래 몇 년쯤 될까요? 30년이 훨씬 넘는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35년쯤 될 겁니다. 그 35년의 기간 동안 좋은 선후배로 지내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배울 것은 배우고 부탁드릴 것은 부탁드리면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남과의 관계에서 좀 새로운 관계를 좀 모색하시겠다는 예. 얘기를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당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서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문제 등에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책이 초기의 성과를 내는데 지체된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보다는 당이 더 현장에 밀착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생기는 일이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일을 우선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교 안보에서도 당이 과거보다 우리 전문성을 가진 의원님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하는 일에 좀 더 많은 제안을 한다든가 또는 의원님들의 활동을 통해서 정부가 하는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아까 부동산 말씀하셨는데 그 12.12인치 어떻게 평가하실지랑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좀 방침에 마련하실지. 예, 부동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은 근절해야 하고 실수요자나 청년층, 생애 처음으로 집을 가지려는 분들, 전월세 입주자 같은 분들은 보호돼야 합니다. 그런 대원칙 하에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자면 큰 정책의 큰 기둥은 공급 확대, 과세 강화, 그리고 과잉 유동성이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과세 강화는 정부에서도 이미 많은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압니다만 다주택자 그리고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누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수요자,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청년층, 전월세 입주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세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급 확대는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지만 서울 시내가 올해와 내년에 약간 부족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요. 유휴부지를 잘 활용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우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권 대권 분리를 해야 된다는 예. 말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대선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은 1년 전에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질문의 취지를 알겠는데 그런 문제,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국가적 위기가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하는 문제는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도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총선 때 1주택자의 경우 전세를 낮추는 고래반이 있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당시 후보로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네, 지금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로서 장기 거주하신 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선거 때 말씀드린 것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의원님 계속 행복국가론 이야기하실 때부터 사회 안전망 호출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그 부분 좀 건드려 주셨습니다. 부자 정부라든가 아니면 보편적 증세라든가 재원하고 마련을 위한 대안 같은 게 혹시 구성적인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부터 미리 말씀을 하기보다는 세밀한 준비를 갖춰가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충분히 읽지 않은 것을 꺼내서 논란부터 일으키는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심으로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의 기틀도 언급하셨으니까 이 다음 대선에서의 그 시대 정신은 좀 어떤 거라고 보시고 의원님께서는 어떤 가치를 좀 이렇게 추구하셔서 민주당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싶으신지 그런 부분도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오늘 제 선언문이 2,500자 전후가 될 텐데요. 거기에 정권 재창출은 없습니다. 지금은 국난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시가 물어보신 것은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시대 정신이라도 좀 민주당이 추구의 가치가 이런 거는. 예,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권위원회에서 공고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76석의 문장 네,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민주당에서 그동안 균형 발전하고 정권 차원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승계해서 계속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 궁금합니다. 네, 그 논의가 좀 더 빨리 진행해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기다리시는 지방들의 희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런 논의가 촉진되도록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언에서 경건한 정당을 강조하셨는데요. 그동안에 민주당이 경건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경건한 정당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겸손이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건 자제하는 게 좋겠고요. 항상 경계해야 한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경계해야 한다. 한문으로 자계라고 하던가요? 자계의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기운이 당 전체에 감돌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여권 분리 조항이 있어서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대표는 어쨌든 금년 3월에는 그만둬야 되죠. 의원님께서 당선이 되시면 생각하시는 임기는 이제 당대표가 되셨을 때 생각하시는 임기가 따로 있어요. 임기요? 예, 그만두시겠다 하시죠. 네, 현재로서는 당헌 당규를 그대로 지켜야지. 임기도 그대로 존중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선에 출마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도 당연히 존중돼야 되겠죠. 지금 앞에서 질문이 나왔지만 비슷하게 연장선상에서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 올해 출마 예정이신데 당대표가 되면 2년 임기 채우겠다 아예 말씀을 공식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럼 같은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네. 아, 그건 아니라요. 김부겸 의원의 충정은 존중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혹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갈등 보고 계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장관의 합법적 지시는 검찰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불편한 상태가 빨리 정리되고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본인의 약점은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하나는 다수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당내에 자기 확실한 세력 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여전히 이거를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제가 그 답변 바로 앞에 있을 거예요. 약점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뿐이겠습니까? 네. 정론 뉴스의 마지막 날 민주당이 각종 오만할 때도 있고 언론이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버릇을 잡아놓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기다리는 마지막 부분에 민주당 쇄신고 지금 한번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네, 제가 민주당이 이런 정당이 돼야 한다 5가지를 제안드렸어요. 그중에 3번째가 겸손한 정당이죠. 그것으로 답을 대신하고요. 민주당의 쇄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량의 강화입니다. 민주당이 많이 역량이 커져 있습니다. 정책 역량도 커지고 전문성도 많이 높아졌어요. 그걸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그 다음에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평화연석회의 말씀하셨는데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 실제 한미 워킹 그룹이 진행되면서 남북 관계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로 있었는데 그렇다면 평화연석회를 한다고 해서 이 워킹 그룹이 존재하는 속에서 이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 제가 제안한 평화연석회의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상상으로는 가능한 한 여야 중진들께서 동참하셔서 평화 진전을 위한 현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가시는 것 그리고 상황을 공유하시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미 워킹그룹과 꼭 직결되는 것은 아니죠. 단지 한미 워킹그룹이 나름의 취지가 있었습니다만은 때로는 원래의 취지보다 더 많은 제약을 우리 정부에게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서 본래의 취지가 더 많이 살아나도록 서로 간에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평화연석회의가 여야 간의 의견을 모아서 제안한다면 더 힘있는 제안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있는 조건에서도 한미 워킹 그룹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별개죠. 연석회의는 국회 내의 기구고요. 한미 워킹 그룹은 한국과 미국 정부 간의 기구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계속 그것 때문에 실제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상태로 계속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워킹 그룹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평화연석회의가 여야 간의 의견을 모아서 워킹 그룹의
활동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면 그 제안이 훨씬 더 힘 있는 제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민주국제보험공사 정규직 논란에 대해서 공정성의 가치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이 하락한 측면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가장 약점이 공정의 가치 그것 때문에 20대 지지율이 많이 낮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규직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할 가치는 있지요. 노동의 양극화를 완화해 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계속돼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청년들께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하고 더 많은 좋은 일자리가 제공돼야 한다. 이는 대원칙으로 당연히 지켜져야 합니다. 다만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는 여러 문제들이 굉장히 중층적이고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한두 가지의 말로 개입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천공항공사의 노사간에 노조가 좀 여러 갈래이지요. 포함한 노사간에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대화를 해왔는데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것은 몹시 안타깝습니다만 그 주체들이 지금도 대화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명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조심스럽게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서 정치인들이 이것저것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문제의 현명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당에 이상진 의원이 운영했던 이스타 항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제주도 승계론이나 여러 임금체불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있으십니까? 예, 사실관계가 더 확인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공인으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여러 과제들이 있는데 그건 첫 번째 과제 경제 입법 혹시 그렇게 하시게 된 이유가? 예, 당연하죠. 우리가 위기를 겪으면 산업의 변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게 되어 있죠. 그것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비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에 어떠한 산업이 부상할 것이다. 이런 전망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업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법제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속도가 늦어질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20년 전 IMF 외환위기 때도 그런 일을 통해서 IT 강국에 초석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이번에도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바이오 헬스 산업의 육성이라든가 그린 뉴딜이라든가 하는 것은 많은 법제가 따라야 됩니다.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부동산 정책 얘기하시면서 공급 방안 서울시랑 협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 방안 중에 그 해제 내용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인지? 네, 그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까지의 결과가 협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생각이 확고하다는 다른 방법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것이 더 현명하겠다. 앞으로 여러분 자주 뵙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국난극복위원회를 맡았을 적에는 그쪽에 집중을 스스로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언론도 그쪽에 집중해 주시길 기대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일제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좀 제가 풀려났기 때문에 여러분 자주 뵙겠습니다. 오늘 모든 거 다 파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남겨두시면 어떨까요? 그러나 네. 네?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합당한 처신, 합당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